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발자 도전기 마지막 영상으로 수료 후 취업 준비 과정과 느낀 점들을 담았고요.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사담이 굉장히 많고 정말 편한 후기 형식의 영상입니다. 최종 프로젝트를 끝내고 주말 이틀을 쉬고 나서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교육생이었는데 갑자기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치 날개 펴는 법을 이제 배웠는데 갑자기 날아보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과정을 수료한 뒤엔 취업 준비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울 건 굉장히 많지만 면접을 보고 제가 부족하면 그 현실을 빨리 깨달아서 공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만약 좋은 기회를 잡는다면 회사에 일찍 입사해서 개발 일을 배우자라고 생각해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빨리 취업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준비해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게 또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학원이라면 수료 후에 회사를 알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학원에서 알려주는 회사 외에도 내가 따로 검색해서 더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지금 공고 중인 모든 회사를 다 알려주실 수가 없고 나에게 맞는 회사는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과정 수강 중에도 가끔 채용 공고들을 검색하시면 내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채용 공고 확인 사이트는 로켓펀치, 사람인, 잡코리아 등이 있고요. 기업 리뷰나 면접 후기들은 잡플래닛과 크레딧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멤버십 때문에 일반 회원은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다니신 직장이 있다면 전 직장의 기업 리뷰를 적으시면 면접 후기와 기업 리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했다면 이제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을 적었고요. 사실 이력서는 진행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부분 외에는 일반 회사의 이력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작성 팁 같은 것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인재상에 부합하게 소개란을 적으시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은 하나쯤 관심이 있어서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적었더니 면접에서 여쭤보셨습니다. 프로젝트 설명란에는 내가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사용 API나 프레임워크 등을 자세히 적으시면 되고요. 당연하지만 적은 내용들은 모두 숙지해서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력서에는 정말 인간 비타민, 차세대 리더 같이 직접 말하기엔 살짝 많이 부끄러운 용어들일지라도 안 적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적고 말하다 보면 조금 뻔뻔해지기도 하면서 현란한 수식어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PPT로 준비했습니다. 노션과 사람인 등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무난하게 PPT로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PPT는 제출할 때 PDF로 저장해서 출력하시면 수정도 불가능하고 폰트도 깨지지 않으니 PDF 파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템플릿은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사용했고요. 친구가 추천을 해주었는데 가입하면 기본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잘 썼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저의 소개 한 장과 프로젝트 시 구현한 화면 및 코드들을 정리해서 20장 내외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코드는 경력직 같은 경우는 첨부하지 않지만 일부 회사는 신입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들은 회사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니 회사에 따라서 준비하시길 바래요. 서류가 통과되면 대망의 면접이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후기를 남길게요. 저는 제 인생 첫 면접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염소처럼 목소리를 정말 많이 떤 적이 있어서 면접 자체에도 부담이 컸고 긴장도 많이 했었어요. 게다가 제가 지원한 회사가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를 먼저 발표한 후에 기술 면접과 인성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발표 진행은 순조롭게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향한 이유이기도 했던 전 직장에서 제가 사용했던 시스템들의 불편함 때문에 개선점을 찾다가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공부하다 보니 재밌어서 국비 지원까지 수강하고 개발자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면접관님께서 제게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시스템을 여쭤보셨고, 시스템 활용 방법과 제가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니 면접관님께서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사실 그 시스템은 우리 회사에서 10년 전에 만든 겁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면접관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었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기존 시스템이 틀이 고정되어 있고 이런 기능은 추가되었어야 하고 아쉬웠다라고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면접관님께서 우리 프로그램을 개선하시려다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셨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정말 최근에 만든 시스템들만 보고 갔기 때문에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몰랐었다고 말씀드리니 인자한 미소로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정말 여기에 붙고 싶은 마음이 합해져서 제 나름대로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눈이라도 활짝 웃으려고 계속 힘을 줬고요. 여태 자바를 썼는데 한 달 배웠던 파이썬 지식까지 다 말하고 질문도 3개를 연속으로 드렸더니 웃으셨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니까 정말 뭐든지 하게 되더라고요. 합격하고 나서 들은 얘기지만 저한테 출근하라고 하면 다음 날에도 당장 출근할 사람처럼 보이셨다고 해요. 이렇게 간략한 면접 후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은 회사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코드만 열심히 짜느라 이론에서 조금 멀어졌었는데요. 기술 면접은 자바의 장점 등등 과정 시작 때 처음 배웠던 개념들이 나옵니다.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은 힘들어서 기술 면접 대비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답인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답이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대답했다면 점수가 크게 깎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인성 면접도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예시들을 보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당황하게 되면 준비했던 답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국비학원 수료 후의 면접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 국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면접을 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어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었고요. 사실 같은 수업을 들은 분과 함께 면접을 본다는 건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붙고 난 떨어지면 어쩌지 생각하며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면접을 보는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면접 연습도 같이 하면서 말하는 스킬이 더 늘었고요. 서로의 답변을 참고하며 준비하니 다른 회사 면접에서도 더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면접 같이 보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어야 하지만 잘 맞는 분들이라면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슬픕니다. 하지만 요즘 모든 회사 면접들이 경쟁률도 너무 높고 신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미만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이라도 경력을 쓰지 않고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각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너무 상심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면접을 객관적으로 피드백해보고 다음 면접 때 반영해서 더 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짐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나에게 더 잘 맞는 좋은 회사에 갈 거라고 생각합시다. 다행히도 앞에서 면접 본 회사에 합격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합격한 회사는 SI 사업과 자체 솔루션 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저도 SI, SM 솔루션 회사에 대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저희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배우기도 했고 국비 지원 과정을 수료하면 대부분 SI 회사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SI 회사가 실력은 바로바로 늘지만 업무 강도가 센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힘든 건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업무 지식을 배우는 걸 못 따라가서 힘들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 그건 가서 직접 일을 겪으면서 열심히 배워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입사할 회사는 솔루션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원래 관심 있던 분야의 개발을 하는 회사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지원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신입에게 입사 시 3개월 동안 개인 교육을 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저는 SI 회사 중에서 신입 교육을 해주는 회사는 많이는 못 봤거든요. 바로 실무에 투입하지 않고 기초 자바 데이터베이스부터 회사 체계에 맞게 교육해 주신다고 해서 좋았고요. 또 제가 파이썬도 원래 배워보고 싶었는데 업무에서 파이썬도 약간은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종 합격했을 때 대표님께서 기업이 나아갈 미래, 지향하는 가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제 인생 가치관과 너무나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연봉도 다른 회사들보다 더 높고 사실 저는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생각보다 취업이 훨씬 일찍 되었는데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 같아서 좋고요. 일이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채널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첫 영상에 대한 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제가 과거의 저에게 답하는 셀프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시작하기 전에 국비 지원 관련한 영상은 다 봤고요. 후기까지도 다 봤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 3시까지 매일 공부해도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봤을 때는 대기업을 목표로 하시나 공부에 욕심 있는 분이신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말씀이 제게는 사실이라는 것을 과정 수강 3주차에 알게 되었습니다. 1, 2주차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워서 그래도 괜찮네 할 만하네 했는데 3주차가 지나니 신세계를 만나게 되었고요. 제게는 진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국비 지원 과정이 1년 과정을 압축했고 그만큼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벅찬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 정도인지 알았다면 정말 기본서를 제대로 한 번은 꼭 읽었을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3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정말 새벽 3, 4시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자고 싶었는데 과제가 안 끝나더라고요. 초급 프로젝트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새벽 3, 4시쯤에 잤고 마지막 날은 2시간 자고 이때는 거의 정신력으로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체력적으로 무리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살도 갑자기 계속 빠져서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원래 평일에 공부를 몰아서 하려고 했는데 2달 차부터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주말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나눠 공부를 하니 몸도 정신도 괜찮아지더라고요. 본인에게 맞게 시간 분배를 잘 하시고 깨어있는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원 선택에 대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컴퓨터 공학과 사람들이 추천하는 국비 지원 학원에 다니는 것입니다. 전공자들도 국비 지원을 꽤 듣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 유명하고 좋은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컴공과 친구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오키라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찾아봤습니다. 오키에도 검색되지 않는다면 학원에 가서 직접 상담받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매일 다니려면 거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곳 한 곳, 유명한 곳 2곳 정도, 적어도 3곳 정도는 상담받아 보시고 취업 지원까지 연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등등 필요한 부분을 질문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시는 곳, 그리고 친절한 곳,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거주지 근처에 국비학원이 없어서 오키에서 열심히 검색해서 학원을 다니기 위해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수강 시작 시 일주일은 철회 기간이니까요. 이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나 교육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이 기간에 철회하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에 늦게 잔 이유는 그날의 수업 복습을 위해서가 대부분이긴 했지만 불안감 때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공자들과 비교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제가 못하니까 불안하고 진도를 못 따라가면 위축되고 내일은 뭘 할지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생각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더라고요. 사실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가고 어차피 이후의 과정들 내용을 미리 들었더라도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흐름을 쉽고 간략하게 풀어낸 영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큽니다.
제 영상들을 보시고 흐름을 대강이라도 알고 가셔서 불안함은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네요. 개발자 국비교육 진행 과정들은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과정 수강 중 느낀 점에는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과정 들으시면서 간단한 취미를 만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코딩을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교육기간에 하루 종일 코딩만 하면 힘듭니다. 저는 주로 생각하는 바를 글로 쓰거나 영상 편집하는 것이 저의 취미인데요. 하루에 30분 정도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니 확실히 덜 지치고 조금 더 재밌게 과정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채널 방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격증 준비, 개인적인 공부, 기타부 관리, 회사 생활 등 개발자스러운 모든 활동들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제 작년 7월에 찍었던 첫 영상에서 너무나도 잘 적어두었는데요. 지금 보니 제가 이걸 국비지원 수강 시에 같이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때는 과정 수강 전이라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공부와 활동들은 이제서야 조금씩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출근한 후에 근무 상황을 봐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가네요. 저는 정말 매일의 진도도 겨우겨우 따라갔던 평범한 국비지원 과정 수강생입니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만 담은 영상들인데 이 소박한 영상에 응원한다, 영상 잘 보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본도 적어보고 PPT도 만들고 녹음도 하고 댓글도 달아드렸네요. 메일로 개인 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실제 개발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도 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을 모아서 최선의 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이 정말 저한테는 즐거웠어요. 제 지나간 영상에도 댓글이 자주 달리고 있습니다. 과정 수강 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매일 댓글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비 지원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달 차인데 너무 힘들어요 등등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들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주 차에 매일 한숨 쉬며 돌아가던 제가 3, 4달 차에 조금씩 깨닫고 점점 실력이 늘어서 결국 수료도 하고 취업까지 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초반엔 진짜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으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실력이 갑자기 상승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 정말 개발자 도전기 마지막이네요. 고급 자바 과정을 수강할 때 저희가 수업에서 흐름을 못 따라가서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 강사님께서 길을 잃지 말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자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힘들 땐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과 응원해 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초심을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잃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비지원 교육 받으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무사히 수료 잘 하셔서 언젠가 현업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적응하려면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언제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는 정확히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바쁘지 않다면 정말 짧게라도 올리겠습니다. 저의 현실적인 후기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